소비 증가율 내수 쪽에서 소비 측면을 본다면요. 벌써 이게 내수 부진이 이루어진 것은 한 3, 4년은 계속되었습니다. 소비 부분은 전년 동기비 되면은 계속 마이너스 이걸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에 돈이 좀 많이 잠겨 있습니다. 과거 5년 동안 보면은 거의 주택담보대출이 한 250조 정도 늘어났으니까요. 그 정도 이제 돈이 들어갔다는 것이고, 부동산 관련 기업에도 한 300조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돈이 많이 묶여버렸습니다. 부채는 증가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페이백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빌렸으니까 이제 갚아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의 제약적이 될 수밖에 없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물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이제 소비를 줄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제 예상했던 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이후에 자영업자들의 자영업 행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배달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여러 다른 자영업자들이 위치에 따라서 생존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배달을 통해서 좀 더 괜찮은 곳에 좀 더 집중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런 이제 구조적인 요인도 겹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만은 내수는 구조적이라고 봅니다. 사이클적인 요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안 좋을 겁니다. 아마 내수는요. 하느니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된 것도 하나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도 전반적으로 부동산은 내수하고 밀접합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우리가 non-tradable good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요. 부동산 또 어떻게 보면 내수가 부진하면은 그게 이제 부동산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자산 중에서도 상품 중에서도 이제 내수와 연결되는 상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는 총재께서 하느니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된 부동산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하하게 된 배경에도 내수가 안 좋아지면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도 전반적으로 힘을 쓰지 못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런 내수 부진의 구조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부동산에도 이제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서로 계속 스파이럴 이펙트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수 부분은 우리나라가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에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도전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 구조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인구의 변화까지 본격적으로 여기 가시하게 되면은 현재는 인구의 변화가 제 판단으로는 아직 내수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베이비 부모들은 한 60대 초반부터 50대에 몰려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인구 변화 때문에 소비 수요를 줄이고 할 계층은 아닙니다. 근데 이 계층들이 한 10년만 지나면은 다 60대를 훌쩍 넘어가게 되고 70대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제가 구조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런 효과가 지금과 말씀드리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그다음에 물가 상승의 문제 이런 것들의 효과가 지나가고 나서라도 그다음에 들어올 부분이 이제 인구 부분으로 인해서 내수 부분에 또 구조적인 부분으로 또 그 부진한 상황을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수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구조적인 요인으로 안 좋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